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연락을 주고 계시니까요. 빠르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장원테크고요. 장원테크. 네네. 네, 매수가랑 주시면요? 네, 1930원에 20%요. 1930원. 예, 1930원에 20%요? 네네. 자, 장원테크, 이거 어떤 거 보시고 사신 거예요? 좀 이렇게, 산지는 좀 오래됐는데요. 여러 번, 나눠서 샀는데요. 네,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거예요? 계속 끌고 가야 될지? 그거 하고, 요즘에 조금 움직이는데, 네. 조금 추매를 해서 그냥 빠져나오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기다리는 게 좋을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장원테크를 그럼 그 전에 몇 번에 나눠서 이렇게 분할해서 하신 거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야 될지 또 최근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이거 매수가 위로 충분히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전문가님이랑 얘기를 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장원테크인데 분할해서 매수를 하셨고 매수가랑 일단은 지금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일단 들고 가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장원테크가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매수가가 낮게 이렇게 잘 맞춰놨기 때문에 굳이 더 사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렇게 액면 분할한 기업들은요, 액면 분할 효과를 누리면서 나중에 뒤늦게라도 상승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뒤에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충분히 가져갈 볼만 하고요. 장원테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지금 남북 경협주로 이렇게 엮이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역시나 남북 경협주의 냄새도 묻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최근에 남북 경협주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꿈틀꿈틀거리면서. 이제 그 분위기에 맞춰서 뒤에 좀 한 방이 있을 것 같다. 대신에 여기에 너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박성, 약간 일확천금의 그런 투자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박성 종목에는 너무 많은 비중을 넣기보다는 적당한 비중으로 뒤늦게 나중에 이렇게 남북 경협으로 엮여가지고 슈팅이 나온다면 그때 우리가 좀 수익을 보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길게 보면서 올해 제 생각에 총선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이야기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김정은하고 대화 이야기 좀 나와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역시 3,500원에서 4,000원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들고 있는 종목으로 비중으로만 수익을 좀 챙겨도 충분히 짭짤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네,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일단 목표가는 3,000원부터 분할 매도하는 의견 드릴게요. 3,000원부터?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장원테크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낮은 가격에 여러 번 매수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지고 계시면 수익 낼 수 있을 거다. 총선 이후까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장원테크 꼭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SK케미칼. SK케미칼. 85,000원에 10%입니다. 85,000원에 10%요? 예. SK케미칼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거 최근에 사셨네요, 그죠? 예, 자꾸 애기를 보다 보니까 자꾸 팔 기회를 자꾸 놓쳤는데 지금도 매도해야 되는지 좀 더 할지 궁금합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번 주나 지난주에 사신 거예요? 아니요, 그 전에요. 좀 됐습니다. 오래되셨어요? 예. 그러면 이거 작년에 사신 건가? 11월에? 예, 그쯤 될 겁니다. 그쯤에 그때 확 튀어 올랐을 때. 그 뒤로 다시 일단 올라왔네요. 예. 자, 지난번에 한번 팔 수 있었는데 아쉬운데 제가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좀 기다려야 될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전문가님 SK케미칼인데 한번 올라왔는데 못 파셨네요. 네, 일단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백신 개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죠. 요즘에 딱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진짜 비트코인 거래소 때 진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나도 투자 한번 해볼까 하면 상한가 갔어요. 맞아요. 내 비트코인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러면 상한가 가고 비트코인
뭐 거래소 우리도 하나 설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상한가가 그랬거든요. 지금 딱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기업들이 코로나19 치료제에다가 발을 놓고 있고 약간 발을 담궈서 나도 이 기회에 주가 급등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 이제 그 대표적인 주자로서 이제 실질적인 수혜주는 시젠이거든요. 진단키트를 네. 진짜 만들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수출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실적이 반영이 된다면은 지금은 거품이지만 빠졌다가 나중에 다시 갈 수 있는 기업이긴 한데,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기회에 물 들어올 때 노졌자라는 느낌이 좀 많이 강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외의 종목들, 셀트리온이야 뭐 워낙 큰 기업이니까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지만, 사실 SK케미칼뿐만 아니라 지금 올라오고 있는 제약 바이오들은요, 저는 조금 보기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제약 바이오 지금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SK케미칼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팔아내는 게 제일 정답이었는데, 못 팔아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단타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밑으로 빠지면 손절하셔야 되는데 76,000원 무너지면 그냥 손절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분위기, 지금 물 들어오는 이 분위기가 빨리 끝날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은 지속될 분위기니까요. 이 분위기가 예. 지속이 되면은 저는 9만 원대까지나 10만 원대까지 올라올 때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팔면은 좀 미련이 남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절반만 파는 거예요. 그럼 절반은 팔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네. 더 가나 안 가나. 그러니까 등산할 때도 올라갈수록 좀 가벼워지면 좋잖아요. 예. 예. 밑에서는 우리가 먹을 거 막 싸들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올라가면 갈수록 그런 거 먹으면서 가면은 좀 등이 가벼워지니까 등산하기가 쉬워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가도 이렇게 올라갈 때 내 비중을 자꾸 줄여놓으면은 위에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올라올 때 다음번에는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그렇게 했으면은 좀 마음이 편했을 건데, 그죠? 예. 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올 때 그렇게 하자라는 의견과 76,000원 무너지면은 그냥 이런 건 단기 거품이기 때문에 그냥 잘라내시고 다른 조금 4차 산업 관련주로 좀 옮기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예. 예. 그러면 국책 사업에 뭐 선정되고 국책 사태를 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뉴스를 뿌려야 이렇게 급등을 하죠. 예. 예. 네, 세상은 이렇게 좋다고 해줘야지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게 주식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지 마세요. 뉴스에서 좋다고 예. 하면은 반드시 팔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예.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SK케미칼에 대한 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19와 연관되어 있다 뭐 하면은 뭐 상승이 막 엄청나게 나오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 오늘도 그렇죠. 뭐 서울반도체도 코로나19와 연관됐다고 엄청 상승하는 그런 양상이 모든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자라는 의견을 전문가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저는 시젠을 11만 시젠이요? 원에, 네. 네. 한 50%? 12만 원이요? 11만 원이요. 11만 원에 50%? 네. 자, 이거 그 전에 그러면 수익 나기 전에 사신 건가요? 아니면 네, 제가 멋모르고 들어가가지고. 못 파신 멋모르고 거예요? 해가지고. 아니요, 그때 떨어질 산 때?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에 사신 건가요? 아니면 한참 아마 오르고 있을 때 샀던 것 같아요. 오르고 있을 때 사셨어요? 네. 그 뒤로 안 파셨네, 그죠? 몰랐어요. 못 파셨구나. 모르셨어요? 못 보셨어요? 네. 아유, 이렇게 빠른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데 못 보시면 어떡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리고 다시 내려왔는데. 네. 자, 일단은 뭐 아까 뭐 전문가님 시젠의 언급도 잠깐 해주셨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문가님이랑 같이 얘기해 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문가님 바로 네. 시젠이 나왔습니다. 앵커님께서 아까 오프닝 때 이제 저랑 하시면서 뭐 많은 걸 배웠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앵커님 보면서 나도 좀 차분하고 유들유들하게 좀 해야 되겠다 하고 한때는 좀 그러려고 했었는데, 화병 날 것 같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아이, 그럼요. 사람이 성격대로 살아야지. 성격대로 살아야 됩니다. 네. 하고 싶은 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즘에는 그냥 거침없이 하고 있는데, 진짜 이건 말이 안 나오네요. 시즌 이거 보니까. 네. 제 성격이 또 이렇게 막 부글부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부글부글 올라오는 게 왜 부글부글 올라오냐면요. 시청자님께서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그 돈을 모으기까지의 그 고생과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뭐 힘들게 모았죠. 힘들게 모은 돈 왜 이렇게 쉽게 날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들 보면은 이게 남이지만 어쨌든 저하고 이렇게 상관이 없는 남이잖아요. 근데 네. 저와 이렇게 전화가 통화가 되고 나면 남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챔쇼 이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뭐라고 해드리고 싶냐면 혹시 자녀가 있으신가요? 네. 혹시 그 나이를 제가 실례지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28, 25 아, 그렇습니다. 25 그래요. 만약에 예. 한 18살 고3 시절에 음. 한 중학생 때, 중3 시절에 면허도 네. 없는데 운전을 하고 있어요. 운전해보진 않았는데 운전을 하고 예. 있어요. 예. 근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는 그걸 해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라 해야 될까요? 하지 말라고 해야겠죠. 하지 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하잖아요. 그죠? 예. 뭐 운전이야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고 연습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얼마든지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중3짜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하지 마라 해도 얘가 그래요. 아, 이왕 한 김에 내가 계속 할게요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냅둬야 될까요? 그래도 안 된다 해야죠. 그래도 멱살 잡고 빨리 큰일 난다 나와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제 마음이 지금 그래요. 시청자님 시젠을 샀을 때 뭐 네. 어떤 마음으로 샀는 건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네네. 벌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꾸준히 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언제까지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은 한정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자를 해서 뭔가 돈을 좀 부수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쉽게 들어오셨을 거라고요. 네. 충분한 노력도 안 했고, 충분한 연습도 안 했고, 공부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예. 시즌 좋다고 하니까 요즘에 뉴스에서 막, 언론에서 이렇게 핫하니까, 저거 사면 수익 좀 나겠지 싶어서 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거 지금 시즌은 아마 오늘 이렇게 좀 버텨주고 있거든요. 네. 버텨주면 반등이 한번 나와줄 텐데, 그럼 저는 10만원 이상에서 반드시 다 정리하시고, 주식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하지 마라, 평생 하지 마란 말이 아니라, 운전도 그렇잖아요. 평생 하지 마, 이 말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연습하고, 충분히 네.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면 좋단 말이에요. 네. 주식은 결국에는 누가 비싸게 팔려고만 하는 시장이에요. 그냥 딱 깨놓고 누구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비싸게 먹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 시장은. 네. 그러면 시젠도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 비싸게 팔아먹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좋다 하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비싸게 팔 때 우리가 어떻게 팔아요? 이 물건 안 좋습니다 라고 파나요? 아니면 이 물건은 완전히 좋아요 이렇게 파나요? 네. 좋다고 팔죠. 그러니까요. 네. 그 좋다고 판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좋다고 사니까 비싸게 사는 거예요. 네. 우리 관광지 같은 데 가서도 그렇잖아요. 이것만 먹으면 발딱발딱 일어난다 하면 그거 막 먹잖아요. 비싸게 주고. 네네. 그래서 관광지 가가지고 막 약 파는 사람들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걸 비싸게 팔고 있거든요. 네. 그거 화술이고 장사 상술이잖아요. 그죠? 네. 지금 시젠도 상술인 거예요. 좋은 기업은 맞으나 이렇게까지 비싸게 살 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식을 할 때는 비싸게 사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비싸게 안 네. 사려면 우리 비싸게 사는 사람들 보면 호객이라고 하죠. 그죠? 호객이라고 하잖아요. 핸드폰도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 100만 원에 사면 아유 바보야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시젠을 싸게 사면 되는데 왜 비싸게 사냐? 결국 지금 당장 사야지만 될 것 같은 그 마음과 좋다 하니까 현혹이 돼서 팔랑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팔랑귀는 절대로 주식에서 수익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팔랑팔랑 거리지 않을 정도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죠? 네. 지금 시젠 투자하시는 다른 시청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이렇게 유하게 좀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말 안 해요.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하시니까 네. 제가 지금 좀 꼭 참고 지금은 좀 편하게 이렇게 최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일단 잘 팔아내시고 그냥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주식 투자 금액을 처음에는 한 100만 원 정도로 하셔가지고 100만 원으로 시즌 물려 있으면은 지금 금액이 100만 원보다는 이상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서운데 100만 원 들어갔으면 지금 그렇게까지 무섭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주말 동안 발도 그렇죠. 쭉 뻗고 주무실 거고. 네.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만 하세요. 마음 편하게 하면서 배워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당해보고, 이렇게도 한번 골탕 먹어보고, 한번 반토막도 나보고, 100만 원 가지고 반토막 나면은 배움의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배움의 비용치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이 10만 원 올라올 때 바로 정리하시고 주식을 100만 원대로 일단 줄여서 하세요. 아, 네. 그리고 방송 알겠습니다. 보시면서 꾸준히 공부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하여튼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요. 한번 기회 줄 때 잘 나와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젠에 대한 해법 알려드렸습니다. 반등 나올 때 꼭 정리를 하시고
금액 좀 줄여가지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투자해야 달라라는 당부를 해드렸습니다.